자, 다음 5금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 기자, 일단 네. 전 남편의 망언 이야기인데 뭐 어떤 망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은행원인 전 남편이 보낸 양육비, 이 돈의 입금자 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입금자 명 보내는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계좌 이체 내역을 보시면 640만 원 돈을 보내는데 그 옆에 이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그러네요. 자신의 친자식에게 가는 양육비를 이체하면서 입금자 명에 상을 당한 사람한테나 보내는 메시지를 적은 건데요. 이 글을 올린 여성, 이혼 후에 양육권, 친권을 가져와 아이를 기르는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 남편 돈 잘 버는 은행원이었다고 해요. 은행원. 그래서 은행 월급을 압류하기 시작하자 양육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보니 저렇게 입금자 명에 정말 황당한 문구를 적어서 지금 온라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보냈나 봅니다. 저거만 보면. 예, 팀장님, 일단은 입금자 명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한데 이거 자기 자식한테 주는 양육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육비는 자기 자녀한테 주는 건데 지금 그 민 기자님 얘기한 대로 삼가 명복을 빕니다. 요거는 이제 조의 문자거든요. 그렇죠. 상담시 때 보내는 문자를 자기 물론 이혼한 전처하고 사이가 나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의 양육비인데도 불구하고 명복을 빈다. 아 이거는 나쁜 아빠 즉 배드 파더라는 그 아시죠? 네. 이 나쁜 나쁜 아빠인데 아빠를 전합쳐서 저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녀한테 양육비를 주는데 저런 문자를 보낼까? 꼭 그러고 싶을까? 아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 사람. 변호사님, 이게 양육비 네. 지급은 사실 부모가 이 자녀한테 주는 당연한 의무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까지 하면서 줘야 돼요. 본인이 모를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이혼을 했을 때 아이를 돌보는 친권자가 돌보는 권리를 양육권이라 그러고 그 양육하는 사람, 양육권을 가진 사람은 양육할 의무를 또 부과를 받는 거고요. 다른 배우자, 이혼했을 때 양육하지 않는 다른 배우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를 받습니다. 예. 한쪽은 양육권, 한쪽은 양육비. 당연히 하는 거고 이것은 자신의 전 배우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아이한테 주는 그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런 글을 쓰고 뭐가 화가 났는지 그냥 주면 되죠. 뭐 저 쓴다고 저 돈이 줄어듭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은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고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되게 못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못났다. 예. 예. 혹시나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뭐 처벌이나 뭐 제재 뭐 이런 거 받는 거 있나요? 자, 양육비가 사실은 지급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육비는 사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 양육비 관련 법률에 양육비를 좀 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컨대 뭐 면허 정지를 신청한다든지 출국 금지를 신청한다든지 그럼에도 안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단해도 안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지금 최근에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처벌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양육비를 안 줬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처벌은 가능한데 이거는 최후에 했을 때 처벌이 돼요. 예컨대 법 조문상 봤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치 명령을 받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감치는 뭐냐면 30일 이내에 구류되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조치를 취하고 또 1년간 지급을 안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지만이 이 양육비 안 줬던 거를 고소를 해가지고 처벌받게 할 수 있는데 감치받고 1년 내내 돈 조금이라도 주면 또 그게 정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법을 만들어놔서 이 양육비 좀 주는 것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걸로 처벌할 수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물고요.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민주숙 기자, 아까 네. 설명할 때 누리꾼들 이제 공분 사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번 맞습니다. 건.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들 보이고 있나요? 네, 일단 그럼에도 양육비를 받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반응이 있고요. 어떤 쪽에서는 자식한테 쓸 양육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공분의 메시지,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야 한다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아예 이 남성이 근무하는 이 은행에 찾아가서요. 입금자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예금주가 누군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복수를 해라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네. 일단 박준 변호사님, 네. 이렇게 상가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입금자명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은 뭐 처벌될 수가 있나요? 못난 건데요. 네. 못난 사람인 것처럼 못난 죄인가요? 본인이 표현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못난 것처럼 표현하는데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뭐 명예훼손죄나 뭐 모욕죄 같은 게 되려면 공공의 장소에서 다중이 보는 데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썼던 거고 또 거기다가 이 삼가 명복을 빕니다 했는데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7자밖에 못 쓰니까 그렇긴 하지만 몇 자 못 적잖아요. 이게 여기에. 그래서 더 들어갔으면 뭐라고 썼을까요? 그러면 누구 이름을 썼다면 좀 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뭐 폭행이나 협박이나 뭐 이런 것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뭐 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참 안쓰럽고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뭐 김은배 팀장님 이거 보고서 느끼는 바 있으실까요? 아까 말했듯이요. 네. 배드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녀한테 양육비를 주는데 이렇게 쓴다는 것은 그 인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은행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돈이 얼마나 아깝길래 그런 말 썼는지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고맙다. 내 아이를 잘 키워달라. 이렇게 해서 보내세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상가 명복입니다. 이거는 잘못 보낸 걸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